등기 실행 절차에서 제일 먼저 보실 거는 이제 그 각하 사유인데요. 예, 조사 단계에서, 즉 심사 단계에서 보는 이제 내용이 각하, 보정, 취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각하가 일단 시험에서 중요하고 보정과 취하는 시험에서 정말 어쩌다가 나오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그렇게 두시면 돼요. 나중에 취하와 보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뭐 굳이 안 보셔도 돼요. 146페이지 보시면 2호에 해당하는 예, 각하되는 예들을 지난번에 훈련 좀 했었죠? 네. 예, 그거는 뭐 간략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호로 각하되는 예들, 등기 능력 없는, 법령 근거 없는, 전유 부분 대지 사용권 분리, 농지 전세권, 저당권 비담보 채권 분리, 일부 지분 보존 등기, 일부 지분 상속 등기, 촉탁 등기를 신청, 다시 보존 등기. 여기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아직 좀 서투른 분도 계신데요. 여기 좀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자꾸 훈련을 해두셔야 이게 시험 준비한다는 것이라는 거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1호, 2호에 해당함에도 각하됐을 때 등기가 됐을 때 어떻게 될까? 147페이지에 그 아래쪽 부분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었죠. 1호, 2호에 해당하는데 등기가 되면 100%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은 절대적 무효, 판사들은 당연 무효라고도 하고, 만약에 등기가 되었다면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안 지우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까지 제가 연결해 드렸죠. 3호 이하는 일단 유효고요. 무효가 되는 경우는 아주 매우 드물다. 유효니까 직권 말소의 대상도 아니고 이의신청의 대상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했었고요. 자, 넘기셔서 151페이지로 가시면 지난번에 이거 다 했었죠. 완료 후의 절차가 나오는데 5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제일 먼저 하는 중요한 일이 등기필 정보를 만드는 거죠. 이때 이제 등기 완료 후에 현행제도 하에서는 등기필정이라고 하면 이제 틀리게 되는 겁니다. 등기필 정보라고 하셔야 되고, 이 등기필 정보가 뭐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그 동그라미 1번 타이틀 두 번째 줄 밑으로, 두 줄 밑으로 1년 번호 더하기 비밀번호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부동산별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등기 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한다. 등기 명의인이 권리자였잖아요. 그래서 권리자하고 신청인이 일치한다. 즉 권리자가 신청할 때만 작성하는 거고요. 권리자 아닌 자가 신청했을 때, 즉 등기 명의인과 신청인이 다르면 이 위험한 이 암호 체계인 등기필 정보는 아예 작성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 그걸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권리자와 신청인, 명의인과 신청인이 달라서 등기 완료 후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 못하는 경우가 그 밑에 빨간색 테두리 되어 있는 박스 안에 세 가지인데요. 첫째, 성수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 등기 단독. 두 번째,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 그리고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에서 그 세 가지를 일단 눈에 익혀두시고요.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빨간색 테두리 밑에 광고서가 등기를 촉탁했다. 이 말은 광고서가 권리 취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고서 권리 취득할 때는 광고서는 진정성이 담보되는 주체라 나중에 의무자가 되어서 이 처분할 때도 쓸 일도 안 생겨요. 그래서 권리 취득할 때도 받을 필요도 없다. 이제 그 맥락이에요. 근데 왼쪽을 비교해 두셔야 됩니다. 광고서가 등기를 촉탁한 경우라는 말이 똑같이 나옴에도 이 중간에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을 때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등기 권리자에다가 갑이라고 바꿔두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이 상황은 권리자가 갑이잖아요. 광고서가 아니고 갑은 권리증을 받아야 자기 권리 증명하니까 당연히 이때는 광고서가 언급이 됐어도 그 등기 권리자라는 갑이 따로 언급이 되면 등기필 정보를 만든다.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금방 보신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그 바로 위에 가등기가 있습니다. 네모 한 칸 등기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한다고 권리 취득은 못하지만 가등기 했다는 거 입증하라고 만들어주는 게 또 필요하니까 가등기 등기 필증을 줬었고 지금은 가등기 등기 필 정보를 준다는 거 그거 하나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맨 밑에 박스에 보시면요. 등기 권리자가 원하지 않아도 안 만들겠다는 것, 등기필 정보를 3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만들었는데 3개월 이내에 받아가지 않을 때도 위에 있는 원하지 않는 경우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들겠다 하는 것,
요 칸에 있는 것들도 개정법에서 등장한 건데 2011년 이미 출제가 됐으니까 요 정도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4페이지로 가시면 이의신청 저하고 하셨죠? 세구도 집기 이유 없다 했죠? 네. 그거는 뭐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 이제 156페이지하고 그 155페이지, 156페이지 그 부분입니다. 155페이지에 중간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등기신청 의무, 거기서부터 볼게요. 자, 등기신청 의무라는 게 이제 우리 규정에 보면 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등기 신청 의무라고 하는데 둘로 나눕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 신청 의무도 있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등기 신청 의무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 신청 의무는 표제부 등기를 대장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1개월 이내에 하라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 표제부 등기도 1개월 이내, 건물 표제부 등기도 1개월 이내. 그런데 안 할 때는 과태료가 없다는 거죠. 이 대장과 일치시키는 것은 우리 소유자들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할 수는 없어서 신청하에 한다라고는 돼 있어도 안 했을 때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만 1개월 이내가 아니라 부존재 건물의 멸실 등기는 지체 없이로 돼 있다. 마지막 줄에 그 지체 없이 네 글자 적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등기 신청 의무 여기 이제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둘로 나눠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또 하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이거 했었나요? 했었어요? 했었어요? 넘겨보세요. 거기 156페이지에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그거 했었나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신다면 이거는 좀 심각해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빨리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 등기법에서는요, 대장과 일치시키는 그걸 목적으로 표제부 등기를 강제합니다. 표제부 등기 신청 의무 규정을 뒀는데요. 이거를 1개월 이내에 하래요. 근데 안 했을 때 과태료는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에 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안 했을 때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그냥 강제라고는 할 수 없죠. 다만 의무라는 이제 표현을 써주는 거죠. 근데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줄여서 이제 특조법이라고 많이 불러요. 이 특별조치법에서는 탈세 방지 목적으로, 탈세 방지하는 목적으로 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두 개를 지금 신청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을 두고 있는데 전부 다 60일 이내입니다. 이게 60일 이내, 이것도 60일 이내예요. 그럼 이거 안 하면 이건 전부 다 과태료 있습니다. 전부 다 안 했을 때 과태료 규정이 있다. 그 등록세액의 5비하 정도의 과태료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죠. 하라고 했고 안 하면 과태료 때리니까 이거는 강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금 거두는 거는 강제하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보존 등기는 원래 기한이 없어요, 이게. 보존 등기 자체는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시 취득이거든요. 원시 취득 말 뜻이 뭐예요? 건물 다 지으면 등기하고 관계없이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게 된다고요. 등기하고 관계없는데 해야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시 취득이라 건물 다 지으면 그냥 소유권 취득한 거지 등기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면 소유권 보존등기도 소유권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럼 계약 체결한 자는 소유권 이전기 받아야 되죠. 네. 그럼 얘가 소유권 이전기를 받으려면 얘가 해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요때 이제 의무가 발생하는 거라 의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며칠이라고요? 보존등기? 60일. 아니라고요. 여기서 잘 속는다고요? 일본에 제가 질문 드렸어요. 보존등기는 기한이 없어요. 네. 등기와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하는 구조라 60일이 등기해야 된다가 아니라고요. 보존등기는 기한이 없어요. 60일이면 그럼 틀려요. 그런데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소유권 이전의 계약을 체결한 자체가 의무를 발생시켰다고요. 계약 체결한 자는 이전 등기해야 되고 그러려면 얘가 보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이때 의무를 발생시켜서 그 계약 체결에서 의무 생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해라 이제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럼 여기는 원시 취득했으니까 건물이 먼저 있는 거죠, 그죠? 네.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의무가 발생했어요. 네. 그래서 의무 생긴 날로부터 60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비교. 그 소유권 이전의 계약을 먼저 체결할 수도 있나요? 건물은 없어도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건물이 없는데 매매 계약? 이거는 채권행위니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행의 문제로만 남았지 약속 지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 아직 없는데도 그 건물 계약 체결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의무는 발생했잖아요. 뭐의 의무가요? 보존등기 의무요. 계약을 체결하면 보존등기는 의무가 생긴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지금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왜요? 건물이 없으니까 없는데 어떻게 등기해요? 그래서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건물이 지어지고 대장을 만들고 그 사용자 등록하고 승인받고 대장을 만들면 이제 보존등기 가능해졌죠. 그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기해라. 60일 이내 등기해라. 뭐를요?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요. 좀 이해하시기 쉽게 하려면 자, 결국 이거예요. 보존등기는 원래 기한이 없는데 소유권 이전의 계약이 체결되면 보존등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보존등기를 며칠 이내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려면 두 가지 요건이 다 갖춰져야 돼요. 일단 건물이 있을 것, 두 번째 소유권 이전의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게 먼저든 간에 두 가지를 다 갖추는 시점은 날짜가 늦은 날짜죠. 뒤에 거잖아요. 뒤에 거. 어느 것이 먼저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니까. 보존등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뒤에 거부터 해야 두 가지가 다 갖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엔 날요. 계약 체결이 먼저면 건물이 지어지고 대장이 갖춰져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날이죠.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 해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라. 그 다음에 건물은 이왕이 있었는데 원래 의무가 없으니까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계약을 체결하게 돼서 의무가 생겼죠. 그러면 두 가지 다 갖추는 게 뒤의 날짜죠. 뒤의 날짜부터 60일 이내. 개념을 잡으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보존등기는 언제부터라는 기산점이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런데 그 기산점을 체크하실 때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보존등기를 해야 된다는 의무가 나오니까 두 가지가 다 갖춰지는 시점이 늦은 날짜, 뒤에 것이 나오는 날짜가 기산점이에요. 자, 건물은 없었지만 계약 체결부터 했어요. 그 의무는 발생했는데 보존등기 해야 이전등기 해줘야 되니까 얘는 이전등기 해야 되고 보존등기 해야 되니까 의무는 발생했고 건물은 늦게 지어졌고 그럼 이제 보존등기 할 수 됐으니까 보존등기 가능일로부터 60일.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 다 갖추는 뒤의 날짜부터 60일. 자, 여기는 건물을 다 지었는데 의무가 없어서 그냥 안 하고 있다가 계약 체결하는 바람에 나부터 보존등기 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어요. 여기 때 의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따질 것도 없이 두 가지를 다 갖추는 시점이 뒤에 나오는 날짜, 뒤의 날짜부터 60일, 뒤의 날짜부터 60일, 뒤의 날짜부터 60일. 시험이 나면 틀리면 이제부터는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두 가지 요건 다 갖추는 날짜. 그 요거는 뭐라 그래요?
보존 등기 가능일. 왜 보존 등기 가능일이라고 해요? 진작에 보존 등기 해야 되는 의무는 생겼는데 건물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다고요. 그 건물을 다 준공을 하고 그리고 승인받고 그리고 대장에 등재되면 이제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그죠? 그 보존 등기 가능일로부터 60일. 여기는요. 보존 등기 가능해요. 건물 다 지었는데 의무가 없어서 안 하고 있다가 계약 체결해서 의무가 생겨서 이제 그날로부터 60일. 빠질 거 없이 두 가지를 다 갖추는 뒤에 날짜부터 60일 그러면 된다고요. 더 쉬워져 버렸잖아, 지금. 뒤에 거부터 60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소유권 등기인데 소유권 등기도 둘로 나누죠. 쌍무계약인 매매, 편무계약인 증여. 자, 매매는 언제부터 등기를 하라고 해야 될까? 계약 체결일까? 잔금 지급일일까? 네. 그래서 매매 계약은 그 반대급부 이행기입니까? 이행 완료일입니까? 이행기와 이행 완료일이 뭐가 다르죠? 이행기는 이행기가 뭐예요? 이행기. 이행 완료일은 자, 다 같이 이행이잖아요. 이행기는 이행을 해야 될 때를 얘기해요. 이행하기로 한 날. 이행기. 이행하기로 한 날. 이행 완료일은 이행한 날. 하기로 한 것과 한 날의 차이예요. 하기로 한 날과 한 날의 차이. 그러니까 잔금을 주기로 한 날과 실제로 준 날의 차이라고요. 계약서에 잔금을 주기로 한 날은 이행기, 잔금을 실제로 준 날은 이행 완료일. 구별이 되십니까? 그게 일치하는 게 보통이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계약서에는 언제까지 주게 돼 있는데 며칠 뒤늦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행기와 이행 완료일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걸 시험에 이미 냈죠. 자, 매매는 언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가져가라 해야 돼요? 계약서에 주기로 한 날 이행기예요? 잔금을 실제로 준 날 이행 완료일이에요? 그렇죠. 그거예요. 잔금 지급일 이행 완료일이지 이행기 그러면 X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여는 반대급부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여 계약의 효력이 생긴 날로부터 6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이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출제 비중을 좀 보여드리면 난이도 하로 낼 때는요, 이거 냅니다. 1개월이냐, 60일이냐, 이거 내요. 표제부는 1개월 이내, 소유권 등기는 60일 이내. 그거를 거꾸로 내면 난이도 하예요. 난이도 하. 그럼 난이도 중은 뭘까요? 중. 기산점이에요, 기산점. 자, 여기에 매매는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 즉 잔금 지급일부터, 이거는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자, 이거는요, 뒤에 거 날로부터 60일 하는 거. 요 기산점 체크하는 게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외우시는 분들은 며칠만 지나도 또 헷갈리고, 또 며칠 뒤에 또 외우고 또 헷갈리고, 계속 그거 반복이에요. 헷갈릴 거 없잖아요. 이해하시면 되죠. 보세요. 여러분 매매를 했는데, 그 매수인이 언제까지 등기를 가져가라고 할 때 잔금을 주고 가져가야 돼요? 잔금을 안 주고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잔금 준 날로부터 60일에 등기 치라는 거죠.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내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이거를 냈는데 그걸 맞다고 하신 분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외우니까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계약 체결하고 60일에 매수인이 등기를 가져가면 돼요? 잔금도 안 줬는데? 그럼 여러분이 매도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약 체결로 60일에 등기를 가져가래. 그래서 잔금을 안 줬는데 빨리 등기 넘겨달라고 독촉을 해요. 매수인이 잔금도 안 줘놓고. 그래서 왜 잔금도 안 주셔요? 그러니까 법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등기하라고 돼 있다고. 그 잔금은 제가 좀 늦게 드릴 테니까 등기부터 넘겨달라고. 그럼 그게 상식에 맞아요? 부합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시험에 나오면 그걸 못 알아보시냐고요. 시험에 나왔는데 80% 이상이 맞다 했다니까요. 계약 체결하고 60일이 맞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약 체결일을 자꾸 보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잔금 주고 가져가야죠. 주기로 한 날이에요? 준 날이에요? 네, 그것도 취임이 냈잖아요. 이행기라고 살짝 바꿔가지고. 지금 다 기출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다음에 증여는 언제부터라 그랬어요? 시험에 이렇게 냈어요. 인도받은 날로부터 60일 그랬어요. 틀렸다 하셔야 돼.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지 실제로 받은 날 아니에요. 그것도 뭐 설명할 건 있습니다만 시험에 관계되는 게 없는 게 많으니까 지금 커트. 난이도 중은 이제 기산점이에요. 언제부터? 여기는 표제부는 다 사유 발생일이에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런데 표제부에 이게 있다고 합시다. 건물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그리고 멸실했다면 전부 그 멸실 등기를 멸실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실제 건물이 없었대요. 이거는 건물이 있었다가 멸실했고, 건물이 없었는데 건물이 있는 것처럼 등기가 돼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건물이 없으니까 부존재 건물 그래요. 부존재 건물인데 건물 등기돼 있으면 원래 건물이 있는데 전부 멸실해서 멸실 등기 하듯이 이게 멸실 등기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멸실 등기 해야 되겠죠. 건물이 없는 거니까 결국. 그런데 이때는 언제부터 해야 돼요? 사유 발생일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는데 무슨 붕괴된 날로부터 이런 게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지체 없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지체 없이라 하는 거예요. 자, 아까 그 155페이지 보세요. 155페이지 맨 밑에 줄에 부존재 건물의 멸실되기만큼은 지체 없이부터 기산한다 그랬죠? 네. 기산점 없잖아, 이건. 네. 있었어야 멸실하는 날도 있죠. 처음부터 없었는데, 그러니까 언제부터 1개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지체 없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표제부 등기는 언제까지요? 1개월 이내. 근데 딱 하나. 부존재 건물의 멸실되기만 지체 없이로 돼 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뭐 별스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뭐 언제부터라고 가서 기산할 게 없어요. 우리 지금 난이도 하, 중 따졌잖아요. 난이도 하가 숫자 1개월이냐 60일이냐. 난이도 중은 기산점. 난이도 상은 뭘까요? 요거 근거법이 중요합니다. 근거법.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등기 60일 이내 기산점도 다 맞아요. 그럼 다 맞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여지없이 틀립니다. 요렇게 연결하잖아요. 요렇게. 부동산 등기법에 60일 이내 등기해야 되고 안 하면 과태료 때린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관심사가 숫자하고 기껏 기산점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요. 근거법을 틀리게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죠. 여러분들은 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법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법적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보실 것. 우리 지적에서 우리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적을 담고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근거법이 공간정보 관리, 줄여서 공식적으로 공간정보관리법 이렇게 뭐 줄이자 이렇게 공식적인 아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편의상 씁니다 이렇게 발표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그 공간정보관리법이 나오는 게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게 아닌 게 하나 있거든요. 특별히. 뭘까요? 그렇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가 2주 전이 아니네. 3주 전부터 했겠네요. 지적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죠. 측량할 때 유일하게 지적 재조사 측량은 그리고 그 사업은 특별법 만들고 진행했기 때문에 공간정보관리법이 아니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따로 있으니까 꼭 받으시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다시 복습 시간을 가져보죠. 돌발 복습 시간. 지적을 하리라고 오늘 생각 못 하셨죠? 자, 지적 재조사 사업이 나오면 또는 지적 재조사 측량이 나오면 시험에 낼 포인트 3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 갑자기 시선을 피하십니다. 시선을 피하셔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첫째, 가장 최근에 등장했다. 2014년 1월 18일자. 그러니까 지적측량의 종류가 13가지가 있는데 가장 늦게 등장한 게 지적재조사 측량이다. 두 번째는요. 특별법이 따로 있다. 그리고 이미 시험에 나온 세 번째 거 뭐죠? 그렇죠. 의뢰 대상이 아니죠. 의뢰 대상 아니고 두 가지. 감을 잡으시면 된다 그랬어요. 검사와 조사를 우리가 의뢰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검사 측량과 지적재조사 측량은 의뢰 대상이 아니다. 지난번에 했던 복습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때문에 자기시 보신 거예요? 근거법이 중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근거법 가지고 내면 난이도 상이 돼요. 이렇게 뒤섞어 내면 틀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등기를 강제하는 겁니다. 표제부 등기는 이게 등기잖아요, 등기. 표제부 등기 강제, 그리고 과태료 때리지 않는 거는 등기법에서 하고, 세금을 거두는 거는 특별히 법을 만들어서 규율 한 거예요. 세금 때문에 하는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는 특별법이 따로 있지, 등기법에서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며칠 이내에 한다고요? 이제 안 속아요. 이제 좋아졌어. 이제 안 속아요. 그거 제일 잘 속으시는 거거든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60일? 60일? 내용을 모르고 있어, 지금. 보존 등기가 뭔지를. 원시 시립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등기하고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유권 보존 등기는 민법 187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거라, 건물이면. 토지면은요, 공유수면 관리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라, 법률 규정. 판례도 민법 187조의 판례, 그 법률에 들어가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의 특실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에 보존 등기가 들어간다고요. 거기에. 이거 갑자기 민법이 나오니까 분위기 참 안 좋아지네요. 어쨌든, 자, 특별조치법 따로 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존 등기 며칠이네? 안 속아요. 안 속아요. 이거 안 속는 게 너무 중요하다니까. 보존 등기 나오면 자꾸 60일이라고 그러셔요. 보존 등기 나오면. 보존 등기는 기한이 없어요. 원시 취득이라 등기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보존 등기부터 해야 되는 이제 절차가 생겼죠. 의무가 생겼고. 근데 그게 자, 보존 등기 의무가 생긴 시점이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둘 다 갖춰야 된다고. 어차피 건물도 있어야 되고 의무가 생겨야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갖춰지는 늦게 나오는 날부터 늦은 날부터 60일 그러시면 돼요. 이거는 뭐라고요? 보존 등기 가능일이라 한다고요. 또는 대장 등재일 이렇게 얘기해도 같은 말이고 대장이 등재돼야 등기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요. 소유권 이전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네.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외워 두셔야 오래 가고요. 나중에 혹시 그 문장을 까먹어도 재생이 빨라요. 근데 이해를 안 하고 하시면은 무대법 암기밖에 안 되니까 뒤로 갈수록 잊어먹고 하면 불안하죠. 재생도 잘 안 되고. 자, 그 정도까지 했네요. 자, 이제 보존 등기로 가봅니다. 보존 등기. 157페이지 보존 등기. 자, 보존 등기는 미등기일 때 하는 거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최초로 하는 등기부 개설하는 등기다. 뭐 그 정도야 뭐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둘째 줄에 1부동산 1소유권을 공시하는 등기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만 보존 등기는 안 받아주고요. 2호 각하. 1이 안 되는 지분으로 등기를 또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지분 보존 등기는 2호 각하다. 아까도 뭐 엎조리면서 외웠잖아요. 그 다음에 의무자 측이 있는가 보세요. 자, 보존 등기 단독인 거 아시죠? 네. 등기부에 올릴 자 일방밖에 없어서 단독이라. 단독은 의무자 권리자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이 하는 거라 불리해지는 측, 유리해지는 측 이렇게 따지는 개념을 동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일방밖에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의무자 측이 없으니까 단독이고요. 의무자 측이 없으니까 그 의무자 측이 제공하는 권리적 인감지명을 논할 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밖에 없으니까 상대방 없어서 상대방이 있을 때 예약을 거는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종국등기 예약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걸리잖아요. 근데 가등기 예약 거는 등기예요. 종국등기 예약 거는 등기. 근데 상대방이 없는데 예약을 걸 수 없죠. 일방밖에 없으니까 가등기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보존등기 가등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존등기는 인감증을 제출하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하나 있는데 이미 이게 22회 때 출제가 됐어요. 한번 볼까요? 칠판을 보시죠. 사례를 그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진출된 사례. 예규에 있는 내용을 출제한 건데요. 좀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은. 대장에 지금 아직 등기는 안 돼 있어요. 대장에 공유로 이제 등기가 됐는데 갑하고 을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렇게 공유라고는 돼 있는데 지분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지분이 어떻게 추정되죠? 균등한 걸로 추정이 되죠? 민법 262조 2항이잖아요. 여기 이제 2분의 1로 이렇게 추정이 된 거예요. 추정. 이렇게 추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등기부를 만드는 보존 등기 할 때 됐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시에
알고 보니까 실제 지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갑은 3분의 2였고요. 을은 3분의 1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장에는 지분이 안 올라갔지만 각자의 지분대로 이제 등기가 될 때, 자, 갑은 등기부에 3분의 1로 적히겠죠. 그럼 2분의 1로 추정받다가 3분의 2가 적히면 유리해진 거예요? 불리해진 거예요? 유리해졌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얘는요,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되니까 불리해졌죠. 자, 그래서, 얘가 등기 의무자의 위치에 서버린 겁니다. 불리해지는 위치. 자, 우리 등기는요, 불리해지는 자의 참여를 진정성 확보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불리해지는 자가 오면 진짜 등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원래 보존 등기는 일방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불리해지는 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인감증명을 첨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얘가 참여하는 게 진짜라고. 불리해지는 자가 참여하는 게 진짜 등기라고. 그러면 갑은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2회 때 요걸 낸 게 아니고 갑은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해서 22회 때 이렇게 냈죠. 결국은 인감증명을 공유 대장에 공유로 돼 있고 이제 그 지분이 달라서 등기를 할 때 어느 쪽이 등기부에서 불리한가 하면 실제 지분이 적은 자가 균등 추정되다가 적어지니까 불리해지죠. 그러니까 적은 자가 인감증명을 제출해요. 실제 지분이 적은 자가. 그래서 지분이 많은 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거기 제가 소개했습니다. 서비스의 보충 설명 보세요. 보존등기 신청 시에도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경우가 빨간색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공유부동산의 대장세 지분이 기록되지 않을 때 균등으로 추정되겠죠. 그런데 실제 지분이 다르다면 계속 읽어야 되겠네요.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할 때 실제 지분이 어떤 자가? 적은 자가 등기 의무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실제 지분이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규 724호인데 이게 22회 때 출제됐고요.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갑은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오, 이렇게 나왔죠. 맞는 지문으로. 그래서 그거 하나 더 봐두시면 기출이니까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이 없다. 자, 보존 등기만큼은 우리가 신청하는 등기 중에 유일하게 소유권 보존 등기만 등기 원인 불문이에요. 원인과 날짜를 불문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안 묻느냐 하면은요, 시험에도 안 나올 거지만 이게 질문하신 분이 많은데 왜 어떤 식으로 네가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어떤 과정으로 취득했는지, 그리고 언제 취득했는지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등기가 되면 이제 이 사람은 본격적인 과세 대상이 된 거라 네가 어떤 이유로 건물을 짓게 됐고 어떤 이유로 토지를 취득하게 됐는지 그게 언제인지 묻지 않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날짜도 원인도 다양하게 나와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예 비워둬라고 한 거예요. 워낙 다양하게 나오니까 등기부만 복잡해져. 그래서 다시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며칠 이내에 신청한다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10년 전에 건물을 지었는데 꼬박꼬박 보유세만 내다가 등기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적법한 행위예요. 아무런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거든요. 대장은 갖춰져 있고 등기는 안 해도 돼요. 의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등기하게 됐다 칩시다. 그러면 원인이 이렇게 적어야 돼. 10년 전에 이미 건물을 지었는데 원인이 없어서 안 적고 있다가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등기하게 됐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 그런데 옆집 아저씨 그래요. 나는 9년 전에 건물을 지었는데 등기 보존등기 의무가 없어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계약 체결하게 돼서 하게 됐어. 이것도 원인이죠. 원인을 그런 식으로 다 적어야 된다고 원래. 너무 다양하게 자잘한 내용들이 나온다고요. 그래, 불문. 너는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 이제 보존등기 해. 이제 과세 대상자로 공식적으로 들어왔지. 됐어. 원인 불문. 이렇게 하게 된 거라고 이게. 자, 그런데 결국 시험에는 네가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테스트하지 않고 보존등기만큼은 원인 불문이다. 그거 결론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확히 이해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곁들인 거고. 자,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청하는 등기에 국한되는 거예요. 신청하는 등기 중에 딱 하나만 원인을 불문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요. 그러면 아까 제가 소유권 보존 등기 말고 진정명 회복 등기도 등기 원인이 없다 그랬죠. 진정명 회복 등기도 명의만 찾아오는 거라 거래 같은 원인이 없어요.
그럼 등기부에 원인난 비워둬요? 비워둘 수 없어요? 제가 지금 금방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신청하는 등기 중에 유일하게 소유권 보존 등기만 등기 원인을 묻지 않고 그래서 신청서와 등기부에 다 비워둔다고요. 등기 원인난을 아예 비워둬요. 신청하는 등기 중에 보존 등기만. 그럼 진정명 회복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거든요. 등기 원인 없어요. 원인난 비워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못 비워둔다고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적어요. 원인란에 진정명의 회복 이렇게 적어요. 이거 원인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원인이 없는데 비워둘 수 없어서 명의 찾아가요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럼 여기 날짜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진정명의 회복의 날짜. 아니 계약한 적이 있어야 날짜가 있죠. 원인이 없는데 날짜를 적을 수 없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아주 독특한 모습이 보여요. 원인은 적는데 날짜가 없어. 있었어요. 절기 날짜를. 비워둘 수 없어서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적는데 실제 원인은 없었기 때문에 날짜를 적을 수가 없는 거죠. 가짜 날짜를 적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63페이지 잠깐 가보세요. 163페이지 요거 확인하고 또 쉬었다 할게요. 163페이지 진정명 회복 등기 보이시죠? 맨 위에. 실제로 지금 보십시오. 진정명 회복 등기 보고 계셔요. 자, 특징을 바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등기 원인이 없는 등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정한 명의만 찾아오는, 명의만 되찾아오는 등기예요. 거래한 적 없어요. 무권리자의 등기로부터 내 이름 찾아오는 거라 거래라는 원인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원인란을 비워둘 수 없어서 명의 찾아가요라고 적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등기 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날짜가 있을 수 없잖아요. 뭘 했어야 날짜가 있지. 그래서 날짜는 없죠. 등기 원인 일자는 없는 거라고요, 이게. 여러분이 등기부를 보시면요. 원인란이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빼놓고 원인을 아예 불문하니까 우리가 신청하는 등기 중에 원인란이 원인 일자가 없는 게 유일하게 이거예요. 날짜가 없다고요. 네.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출제가 또 많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151페이지 가셔서 요거 하나 확인하고 또 쉬었다 할게요. 151페이지 보십시오. 자,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불문하는, 우리가 신청하는 유일한 원인 불문하는 등기고,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할 수가 없다. X 하시면 됩니다. 기억의 끝에 X. 그리고 원인이 없으니까 허가받을 일도 없죠. 뭐 거래한 원인이 있어야 원인이 되면 허가받죠. 그래서 허가서 옆에도 X요. 하지만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옛날 등기 필정 시절하고 등기 원인 증서하고 달라서 원인이 없어도 원인 증명 정보는 제공하는 지금 경우가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등기일 때도 원인 증명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고, 보존 등기는 원인이 없지만 최초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고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디귿에만 O가 되죠. 그러니까 일견 이게 모순 같잖아요. 원인 없는데 원인 증명 정보가 없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됐다.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다. 옛날 등기 원인 증서 시절과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 제도가 바뀐 거라 바뀐 지가 벌써 9년째 접어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시중에 있는 교재들은 대부분 아까 보셨던 그 문제처럼 돼 있어요. 문제화가 안 돼서 지금 난리가 안 일어났지. 문제가 만약에 그게 문제화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한 문제 틀려서 떨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큰 규모로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만. 자, 됐습니다. 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뵙죠.